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왕년의 꽃다방 DJ 한정훈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저는 2주 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그랬네요. 지난주에 특별방송 관계로 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떠셨습니까? 잘 하셨어요? 네, 잘 했는데 네.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가 왜 안 나오냐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신지 감사드리고 저를 잊지 않고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시청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라고 제가 혼자 해석하면서 느끼면서 오늘도 힘차게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 겨울옷을 입고는 있는데 오늘도 사실 녹화일 기준으로 좀 춥긴 추워요. 그렇지만 봄 냄새가 좀 나죠, 그래도. 예, 이제 그 춥던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봄이 이제 찾아오는데 맞아요. 몇 번 좀 추운 고비 그래도 좀 맞아요. 있겠죠. 꽃샘추위도 있고 그쵸, 그런 거 꽃샘추위. 넘기면은 이제는 이제 봄 기운이 봄 소식이 우리한테 촥 다가오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조상님들이 엄청 현명하시다. 그렇죠. 어떻게 입춘 이런 시기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예, 우리 그 조상님들 말대로 살면은 네. 모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틀린 말이 없어. 제가 이렇게 나이가 네. 이제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예전엔 몰랐는데 네. 지금은 정말 틀린 말이 없구나. 절기가 그 중에 또 하나다. 엄청 신기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봄을 기다리니까 좀 기운차게 시작할 수 있게 또 좋은 명언 하나 던져주시죠. 자, 오늘 명언은요, 네. 조금 긴데, 이거,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 모험이에요, 주로. 유명한 소설가죠? 그쵸. 마크 트웨인의 명언입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마크 트웨인이? 이게 말이 좀 길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네.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 실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돛줄을 던져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체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한마디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상당히 그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정말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뭘 하고 싶다. 꿈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가만히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보면 이제 후회가 많이 되죠. 그거를 못했네. 옛날에 내가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제 지나간. 그래서 이 후회 없도록 행동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사실 클릭 한 번으로 어떤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옛날엔 책 아니면 별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휴대폰 하나면 넘쳐납니다, 정보가. 그렇죠. 그런데 그 정보도 사실은 너무 많지만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거기에 또 가짜 뉴스라고 하죠. 요즘 많이 좀 안 좋은 정보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같이 존재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내가 도전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경험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남의 경험에 의존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이게 정말 엉망이다 해서 계속 또 지금도 막 떨어질 것이다. 어떤 전문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앞으로도 한 40%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마치 우리 경제가 그냥 망가지길 바라는 기우제를 지낸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정말 희망 없이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나름대로 방식으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과연 5년 후, 아니면 7년 후에도 시장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이 부동산의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물론 뭐 상황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한 그 예측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100% 맞힐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뭐, 명언이 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길다면 긴데, 근데 워낙에 좀 마음에 와닿아서 그런지 그렇게 길게 안 느껴졌어요. 특히나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더 실망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노비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 와닿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뭔가 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저도 사실은 행동에 참 못 옮기는 사람인데 좀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올해는 의미셨죠? 예, 올해는 좀 더 행동하는 우리 네. 구독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세상 얘기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디의 세상만사인데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우리 주변에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자, 2월 14일 하면 뭐가 생각이 듭니까? 2월 14일 지났는데 뭐 당연히 초콜릿.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3월 14일. 화이트데이. 그 누가 만들었나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에 부정적인 분들은 이거는 초콜릿 회사나 사탕 회사가 만들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네. 자,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2월 14일 하면 발렌타인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 발렌타인. 성 발렌타인. 네. 로마 시대에는 그 군인들이 이제 이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발렌티노라는 신부가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법을 어기고 이제 맺어줬죠. 결혼을 성사시켜줬다. 발각돼서 사형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 발렌티노를 기리기 위해서 생겼다고 해요. 발렌타인데이가. 근데 이것이 이제 현재로 넘어와서 상업적으로 바뀐 거죠. 선물 주고 뭐 선물 초콜릿 주고. 주고 약간 고백하고 그렇죠. 이런 우리 날. 좋아하는 친구나 네. 연인들한테 뭐 그렇죠. 선물 주고 고백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네. 이게 이제 1910년 2월 14일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에요. 가슴 아픈 거죠, 사실. 그래서 같은 해 3월 2일 날 이제 처형이 됐다고 해요. 사형이 됐다고. 그러니까 진짜 사형 선고 받고 거의 바로 보름 있다가 예.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이제 3월 1일이 3.1절. 들어가는 날이죠. 3.1절. 네. 사실 3.1절은 우리 그 한 민족이 일본 식민 통치한 거에서 독립의사를 전 세계 만방에 알렸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럼요. 역사적인 날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기념일을 챙기고 뭐 발렌타인데이니 화이트데이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조상들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달콤하게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도 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3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모두 다 3월이면 이제 새 학기도 시작되고 아, 그러네요. 뭔가 봄도 오고 본격적인 이제 봄도 오고 뭔가 이렇게 다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에 맞게 세미나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세미나 네. 오랜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지방에서도 연락도 많이 오고 다양한 뭐 부산, 대구, 또 울산 뭐 이렇게 다양한 데서 지금 연락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봄맞이 세미나를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꼭 정말 내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는 이번 기회는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날짜는요,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고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는 우리 부디 한정훈 대표님, 그리고 2부는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주제는 2023년 재개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본다고 합니다. 이곳에 주목하라라는 주제고요. 전화 통해서 또 뭐 문자 통해서도 주셔도 좋고요. 이메일 통해서도 주셔도 좋고 예약을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죠? 예, 선착순으로 많은 분은 조금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선착순으로 소수 정예로. 예, 네. 소수 정예로 할까 합니다. 네, 지하철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이곳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보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개별적인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볼게요.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자, 아무 영상이나 다 여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민 전화나 문자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네이버 폼 이용해 주셔도 좋고 이메일 보내주셔도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말씀 들어볼게요. 예, 저는 지금 마포구 그 공덕동에 있는 네. 공덕 삼성 아파트를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가격이 현재 지금 많이 되게 떨어져서, 네. 좀 걱정이 많은데, 이게 가격이 혹시 오를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서 좀 상담 좀 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공덕 삼성 아파트인데 지금 네. 보유하시고 거주도 하시는데 가격이 하락해서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많이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네네네. 떨어졌어요? 제가 5년 전 매수할 때가 9억인데, 사실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네. 지금 한 13억 정도로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더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아니면 좀 이걸 제가 지금 상황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그런 게 많이 걱정이에요. 네, 지금 떨어져서 한 13억 정도? 네, 네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더 떨어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걱정이신가 봐요. 네네. 그래서 좀 갈아타야 되는지, 아니면 네. 계속 여기서 살고 있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갈아탈까 생각하시는 곳은 있으시고요? 아니, 없어요. 그냥 저희 여기, 이렇게, 네, 소장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부터 진단을 해보고, 그럼 차차 한번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받아보세요, 전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오늘 목이 좀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아이고야. 좋은데, 예. 네네. 여기 지금 얼마나 거주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한 5년 됐고요. 5년이요? 네, 네. 위치가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그럼요. 여기 공덕역 바로 저 역세권에 네. 위치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쪽 라인이 전부 다 지금 뭐 다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또 지하철역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집만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조금 전부 다 지금 그 조정을 받는 지금 그런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부동산이. 네. 근데 여기를 지역적으로 보면은 저는 뭐 거의 완벽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돼요. 맞아요. 그쵸, 예. 그쵸.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대형역하고 이 네. 공동역 사이 이쪽이 백범로잖아요. 이쪽이. 네네. 이쪽에 뭐 학원가들 줄줄이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네,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제. 예, 줄줄이 생겨요, 여기. 그래서 이제 네. 압구정동이 아니라 그 대치동
대치동. 네, 네.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들 다 이쪽으로 이제 분교들 들어오고, 그리고 뭐 지하철 초역세권이고, 여기 뭐 신안산선 들어오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지하철에 한 5개 이상 다니는 아주 입지 좋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고민이에요. 아니, 근데 고민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 네. 내가 만약에 집이 여러 채 있어. 그러면, 이게 이걸 어떻게 팔고 딴 데로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네. 지금 거주하시잖아요. 네네. 네, 거주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집값이 아무리 떨어지든,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오르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팔고, 가령,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드려요. 어떤 A라는 지역이 있는데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지역인데, 뭐 2년 사이에 뭐 한 5억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나만 오른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5억 이상씩. 그쵸. 예, 그런데 내가 그 5억이라는 돈을, 오른 돈을 갖다 내가 내 손에 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떨어진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격이 싼 지역으로. 그렇죠? 그쵸, 그쵸. 네, 그런데 나는 가기 싫어. 왜냐면 여기가 살기 너무 좋거든. 네. 친구들도 다 이쪽에 있고, 오랫동안 살아서 너무 좋아. 근데 거기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가기 싫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집은 내가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분만 좋은 네. 거야. 그냥 기분만. 오르면 네네. 기분만 좋은 거지. 실제로 내가 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네. 여기는 지금 가격이 조금 하향이 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든, 전국적으로 집값은 전부 지금 안정화돼 있는 거예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1월 달에 지금 반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월 달 거래량이, 우리가 12월 달 거래량이 한 5, 60건 됐거든요. 서울시 아파트 네. 거래량이. 그게 지금 네. 오늘자로 1340건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한 일주일 이상 남았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월 거래량이 한 1500건에서 1600건 그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그렇네요. 더블 늘어나죠, 지금. 네.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누군가 집을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바닥에 있던 물건들이, 지금 초급매로 다 빠져가고, 급매마저도 지금 상당히 소화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로소 이제 바닥을 찍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지역적인 격차는 물론 심해집니다. 지역적인 격차는 네. 심해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어디예요? 입지가 좋은 곳이 최고라는 거예요. 앞으로. 근데 여기는 입지가 상당히 좋고, 물론 이 아파트는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600세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리고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재건축은 좀 힘들어요. 하지만 재건축이 안 되면 뭐가 있어요? 리모델링도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아마 이제 나올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금 네. 영어는 안 좋아서 그렇지. 네. 여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를 매도를 하고 딴 데로 간다? 이거는 자살골로 알고, 자살골. 내가 드리블해서 우리 골대에다 넣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는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이쪽은 젊은 사람들이 또 선호하는 지역이거든요. 예, 30, 네, 40대. 네. 그러니까 상권도 발달하고 교통, 학군도 괜찮은, 그리고 또 바로 뭐 조금만 더 가면 한강변도 있고 한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뭐 입지 좋은 곳이라서 금리의 영향이 좀 크게 더 미치는 지역이다. 그래서 금리가 우리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방향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리면 한 번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에서 동결이다. 근데 저는 이제 동결적으로 무게를 잡고 있어요. 23일 날 금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데, 자, 그래서 방향성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가져가시면은
지금은 조금 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훨씬 더 나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감사합니다. 바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화를 밝게 끊어주신 것 같아요. 뭔가 개운해지셨길 바라면서. 네. 부디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시는데 뭐 완벽하다라든가 자책골이다라든가 이런 좀 격한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만큼 좀 확신을 가지시는 것 같고요. 그런 표현인가요? 격하지 않나요? 완벽, 네, 알겠습니다. 자책골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만큼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인근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누구보다도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연결해서 한번. 한 곳을 한번 연결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또 저희가 객관적으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연결해 볼게요. 마포 센트럴 공인중개사무소의 남관현 대표님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입니다. 네. 네. 지금 잠깐 잘 안 들려서 소개를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마포 센트럴 부동산 남관현이고요. 네. 유튜브 채널 부동산을 부탁해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구나. 네. 예. 유튜브 채널 부동산을 부탁해 라는 채널 운영 중이신 남관현 대표님이신데, 아니, 저희, 한정훈의 부동산 DJ라는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고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 상담 중에 저희가 지금 인근에 아파트가 상담이 와서 전화를 드렸어요. 공덕 삼성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문의를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지 분위기를 잘 아실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공덕 삼성 아파트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대표님. 일단 입지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매물 거래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까요? 다 좋습니다. 입지 분석도 좋고요. 현지 분위기, 현재 매물 거래되는 분위기도 좀 생생하게 전해주세요. 네, 요즘 네. 시장이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급매로 나온 것들은 다 빠졌고 급매물도 한두 개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덕역 인근으로 해서는 뭐 공덕 삼성 아파트라고 하시니까 공덕 삼성 1차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공덕 삼성 1차, 3차, 4차, 5차가 다 공덕역 역세권으로 해서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덕 삼성 아파트, 공덕 삼성 3차 아파트까지 해서 그 두 개 단지가 요즘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4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 멀긴 하지만 여기도 급매물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이제 공덕역 역세권으로 해서 서드코어 역세권이죠. 그 공항철도, 경의선, 5호선, 6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이고요. 나중에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하고 여의도 광화문시청 업무지역으로 직접 근접이 되는 단지고요. 그리고 경의선 숲길이나 백범로 학원가들도 발달되어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까지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네. 네, 그리고 네네. 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말씀 주세요. 네. 네, 매물들은 조금 한 작년 12월 달서부터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상당히 조금밖에 거래가 안 되고 있었는데요. 12월, 1월 달 되면서 거래량이 마포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서 그 여파로 공덕 삼성 아파트 1차라든가 3차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요. 4차까지. 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네. 공덕 삼성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 찍혀 있는 것들이 급급매로 해서 나온 것들 찍혀 있어서 문의가 오시곤 하는데 네. 일단 실거래가 찍힌 금액들은 뭐 8억 7천이라든가 20평대가 그리고 30평대 같은 경우 20평대 매매가 지금 8억 7천 찍혀 있고요. 그리고 30평대 같은 경우에는 11억 5천, 12억 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매물 중에는 20평대가 10억 2천짜리 나와 있는 게 제일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30평대도 네. 12억대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이쪽에 지금 마포 지난해랑 분위기는 확실히 좀 틀려진 거죠?
제가 실거래가 신고된 거를 카운트를 해봤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작년 11월까지 매매됐던 그 양에 비해서 12월 달 넘어오면서 3배로 늘었고요. 10월 달은 아직 실거래가 신고가 다 되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아마 다 신고가 끝나고 난 2월 말쯤 돼서는 대략 한 3배에서 5배까지 거래가 된 걸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 거래량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서울시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2월 달에 한 860건 요 정도 됐는데 지금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1440건 됐더라고요. 서울이 아파트 거래량이.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한 7, 8일 남았잖아요. 한 7일? 네, 그러면은 한 1500건 가까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돼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12월 달에 비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쪽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이쪽 마포 쪽을 전부 다 커버를 하시는 거예요? 마포하고 아현동 있는 데까지요. 그러니까 북아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대문이거든요. 네, 북아현동. 예, 예. 네, 서대문 있는 데까지 하고 있고요. 범위를. 네.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재개발도 있고요. 아현 뉴타운이라고 하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포, 대흥, 공덕 사이에 있는 구축 아파트, 영리초등학교권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어서요. 점차 학군 얘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입지 괜찮은 곳이죠. 네. 근데 대표님, 이 상담 문의 주신 분도 입지 좋은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 네.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고민 상담을 주신 거였거든요. 지금 매수 대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슨 대기? 근데 이분 매수 대기 매수 대기. 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예전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살지 말지는 항상 고민만 하다 끝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중에 이 가격이면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선에 왔을 때 물건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물건 놓치면 또 그 다음에 또 후회하시고 또 못 사고 또 못 사시는 분들 계시죠. 맞죠. 그렇다고 뭐 집값이 바로 급등하냐 그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매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집은 한번 들어가면 최소 2, 3년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특성들이 있으니까 개별성이 있고. 네. 그래서 매수 대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저도 한 3주 전, 그러니까 2주 전이군요. 2주 전에 집을 줄 서서 본 적이 있어요. 매매를. 네, 이게 2018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막 그렇게 줄 서서 봤는데요. 네. 요즘 집보기가 좀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매수 대기 손님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각 단지별로 해서 이 공덕 삼성 1차뿐만 아니라 단지별로 해서 돌아다니는 손님들이 몇 팀씩은 주말에 도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바뀌긴 바뀐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네,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고 일단 매수 대기로 계시던 분들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도 여기가 장래 유망하다라는 거에는 모두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오시는 거고요. 가격은 대략 한 2019년도 가격 정도 내륙 물건들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네. 부동산 투자나 내 집 장만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지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결돼서 네. 예, 아주 반가웠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했는데도 잘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채널 부동산을 부탁해 운영 중이신 마포 센트럴 공인중개사무소의 남가련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또 상담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에게 이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신당동 모아타운을 매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격은 꽤 올라서 만족스럽지만 진행 속도가 빠른 것 같진 않아서 매도할지 좀 더 보유할지 고민입니다.
단기 차익으로 매도할까요? 좀 더 보유할까요? 모아타운 매수 1년인데 가격이 만족스러우시대요. 일단 대표님 덕분이라고. 역시. 네. 예. 그런데 음. 진행 속도가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개발은 항상 그래요. 음. 재개발은 제가 늘 말씀드린 재개발은 그 많이 그러잖아요. 10년? 재수 없으면 20년. 재수 없으면. 한남뉴타운이 지금 그런 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거기 들어가서 10년 후에 거기 들어가서 살까? 물론 이제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는 투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익이 나면 매도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조금 이렇게 늦춰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재개발은 항상 조금 어떤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주민들 간의 또 의견 이런 것들이 서로 또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중구라는 곳은 이 신당동 중구에 속하거든요. 중구는 한마디로 서울시의 한복판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신당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 중구는 사실 상업지역들만 상당히 발전해 있죠. 그래서 명동이나 충무로니 이런 데들 다 중구잖아요. 그래서 그 상업지역이 바로 배후 주거지역이 유일하게 신당동이에요. 그래서 신당역, 청구역, 그렇죠? 신당역, 청구, 약수역 이렇게 라인을 타고 밑에가 약수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당동인데 신당동은 대부분 낡은 단독주택 빌라 위주로 돼 있어요. 아파트가 작고. 근데 사실은 중심에 있으면서 개발이 잘 안 되는 곳인데 지금 변화가 크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쪽에 그 유명한 신당 19역이라는 곳이에요. 신당역. 역세권. 여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해제가 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했다 또 해제가 되고 다시 한번 또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거의 이제 되는 걸로 입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청구역 밑에 이쪽 라인이 신당 8구역이라는 곳이에요. 8구역. 그리고 여기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당역 이쪽은 10구역. 다 지금 낡은 동네에서 재개발을 시작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곳은 이 신당역 쪽에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쪽 라인이 이제 모아타운 진행해요.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모아타운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여기가 기본계획이 올해 1월 달에 원래 이제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한 4월 그래서 한 6월 사이면은 기본계획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그렇게 엄청 많이 오르는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공공개발로 진행을 하려다가 모아타운으로, 그러니까 민간개발이죠. 모아타운은 공공으로 하려다가 민간개발로 전환된 곳이에요. 그래서 3개 구역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는 또 사업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에요.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의미는 내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부담금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당동 이쪽은 앞으로 곧 이제 기본계획도 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PM회사도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해요. PM회사라는 거는 개발 진행을 돕는 진행업체죠. 지원업체. 그래서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당 19역은 신속통합계획의 후보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현재 조합 직접 설립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조합원들이 직접 설립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동의율 지금 75%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주민 설명을 개최하고 반응도 갈수록 좋아지고 그리고 여기는 초역세권에 바뀔 수밖에 없는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여기도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신당 청구 약수가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3개가 다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지 좋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개발지이거든요. 여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직은 안 늦었으니까 이쪽이 모아타운 쪽으로 빨리 들어가세요. 여기 만약에 기본계획 나오고 구역 지정이 된다면
가격은 팍 뛰어버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예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이 모아타운 이쪽 지역으로 지금이라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뭐 진행 속도가 느려서 조바심이 나실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 여러 가지 유망한 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사연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도 고민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와 문자 또 이메일 통해서 보내주세요. 만나봅니다. 평택 고덕에 자이센트로를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아직 분양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평택에 근무를 하고 있고 실거주 목적입니다만 가격도 올랐으면 합니다. 미래 전망이 궁금하고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인지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할 건데 평택에 근무하시니까 또 당연히 가격도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시니까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이거 분양받으면 어떨까요? 미래 전망이 좀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이 아파트는요, 고덕자이 센트로는, 여기는 공공 분양이에요. 일반 분양이 아니고, 예, 공공 분양, 공공으로 분양을 하는 곳입니다. 예, 공공 분양으로 진행을 하는 곳이라서, 가격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는 이제 전용 25평으로 단일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3월 분양 예정인 그런 이제 아파트인데요. 총 7개 동으로 세대수도 뭐, 한 569세대, 그러니까 뭐 작은 세대 아니죠. 작은 세대 아니고, 서정리역과 역세권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덕신도시거든요. 이쪽이 고덕신도시라고 아시죠? 고덕신도시. 네. 신도시고, 이쪽이 이제 지제역이 있어요. 저기 지제역 쪽. 지금 이 평택의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은 고덕신도시와 이 지제역 쪽인데 이쪽들이 지금 아직 다 개발이 안 끝났다는 거죠. 계속 공급 물량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이 비교적 새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한 6억 초반, 6억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를 한 5억대 초반 이 정도에서 결정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공공 분양이니까. 그래서 평택이라는 곳은 삼성전자의 호재로 계속 꾸준히 올랐던 곳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미군이 이전했다. 미군 부대가 이쪽으로 이전한다 해서 그래서 공급이 많았고 여태까지도 계속 공급이 많았고 앞으로도 공급이 계속 생길 곳이에요. 그래서 해당 아파트는 공공 분양이라서 그래도 분양가가 좀 더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도 된다. 주변 시세가 30평에 6억대면은 이게 만약에 5억대에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이익이 날 수 있겠죠. 하지만 역 근처고 입지는 좋지만 사실 평택의 가장 핵심은 지제역 쪽이잖아요. 지제역은 여기 GTX도 들어오는 곳이고 그리고 이 뒤쪽에 아직도 개발이 안 된 곳이 많아요. 사실 이 서정리역 쪽보다는 지제역 쪽이 더 메인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삼성전자도 있고 해서 나쁘진 않지만 내가 실거주의 목적이다. 이쪽이 직장이 이 근처라서 내가 꾸준하게 살 거다. 그러면은 저는 뭐 받아도 된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다. 그렇다면은 저는 뭐 투자의 목적이라면 들어가지 마시라. 왜냐하면은 앞으로도 평택은 공급이 많을 거예요.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지금까지도 많았지만. 그리고 또 중심축은 이 지제역 쪽이 중심축이라는 거죠. 이 지제역 쪽이. 그래서 어쨌든 투자의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이면 역세권이고 입지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서정리역. 괜찮지만 이제 투자의 목적이라면은 저는 뭐 이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가격 상승 여력은 뭐 조금씩 그리고 뭐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좀 더 내가 싸게 분양을 받는다는 거 그리고 새 아파트니까 앞으로 점점 발전이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가격이 크게 오르는 그런 상품은 아니다. 공공으로 이제 분양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 목적이면 찬성. 투자의 목적이면은 반대. 이렇게 상승폭이 좀 작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주 목적도 있다고는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곳이긴 한데 아주 큰 폭의 상승폭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투자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전화 주시고 문자 남겨주시고 이메일 남겨주시면요. 부디의 30년 노하우를 담아서 부동산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타임머신 타고 과거 여행부터 지금까지 현재로 한번 와봐야 되겠죠? 부동산 타임머신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한번 가봤다가 현재까지 한번 와볼게요. 오늘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볼까요? 오늘은 미분양의 역사, 아, 예, 특히 서울 미분양의 역사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미분양 하면은 요즘도 간간히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미분양의 역사입니다. 전체 미분양 역사로 봤을 때 좀 큼직큼직하게 짚어주세요. 2007년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면서 네. 이제 분양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시장이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이때 이제 미분양이 막 생겼고요. 2008년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네. 서프라임 모기지. 2008년 9월 14일 날 세계 미국의 4대 은행 중에 하나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힘들었죠. 네. 금융위기가. 이때 이제 미분양이 그때 약 16만 6천 가구가 미분양. 그래서 2013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제 떨어졌다. 2015년엔 가계대출 증가에 이제 제동이 걸렸다는 거죠. 미분양 감소 그리고 증가가 2019년까지 반복이 됐다. 또 현재는 금리 인상기고 그렇죠. 금리 네. 인상에 이제 뭐 전쟁, 또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2, 3년간의 현상이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전국의 미분양 가구수 그래프고 그 옆에는 서울 미분양 가구수 그래프입니다. 보니까 한 2006년 정도부터 해서 2021년 정도까지 2022년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쭉. 그러면 정말 그래프가 전국 미분양 가구수는 9년도가 가장 많아요. 네. 그때가 2009년 16만 호가 넘었어요. 네. 2009년도. 네. 그런데 서울 쪽은 또 2013년, 2012년, 2013년쯤에 또 2013년. 네, 치솟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 미분양 가구 수를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약간 산처럼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거 이제 자료 만드는데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자료 받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편의상 저희가 보시기 편하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러니까 봉우리 나온 데마다 그렇죠? 1번 시기가 2009년 그럼 옆에 보시면 미분양 가구 수가 그때 2,511 그렇죠? 그리고 2번 봉우리 보시면 2010년이고요. 2,842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제일 높았을 때를 보면 이게 4번. 서울이죠, 서울. 그렇죠. 서울 미분양 가구수입니다. 제일 높았을 때를 보면 이렇게 1, 2, 3, 4 쭉 높아지면서 4번이 정점이잖아요. 4번이 언제냐면 2013년에 정점이었다가 쭉 줄어들다가 다시 2016년에 반짝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뭐 이런 걸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면 1번이 2009년 아까 말씀하신 리먼 사태 터졌을 때고요. 그때 보면 반포자이가 40%가 미분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도 마찬가지고 네. 다 그때 미분양 나왔었죠.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아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지나고 지나고 나면 나면 그죠? 네. 반포자이가 84제곱미터가 7억이었는데 분양가가 네. 현재 23억에서 25억. 근데 어쨌든 그때 일반 분양 599세대 중에서 40%가 미분양이었어요. 반포자이가. 예. 자, 2010년도 미분양이 좀 늘 때인데 2010년도 이때 뭐 대책들이 이때는 많이 나올 때 같아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뭐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DTI 적용 자유라 이런 대책들이 이때 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보금자리 주택도 공급하고 은평 뉴타운 분양가도 이제 하향 조정. 은평 뉴타운이 뉴타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공급이 계속 되니까 아무래도 미분양이 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10년도 부동산 이 경기 상황도 안 좋았던 시절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상에 이제 3번 봉우리로 가면 이게 2012년인데 이때도 계속해서 이제 미분양은 늘던 때고요. 부동산 하락기 미분양이 속출하던 때인데 보시면은 뭐 대표적으로 왕십리 뉴타운, 그쵸? 왕십리 텐즈, 네. 예. 막 대봉 푸르지오, 영등포 아트자이 이런 데들 뭐 다 미분양. 이때는 뭐 부동산 하락기였죠. 네. 그때. 마레프라고 알려져 있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84제곱미터 분양가가 7억 4천이었는데 현재 15, 16. 네. 지금 좀 떨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도. 그렇죠. 15, 16.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이 됐네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서울 미분양 정점인 시기 2013년인데요. 그래프상에 부동산 하락기고 이때 DMC 파크뷰 자이가 93%가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오네요. 이때 네. 이제 물량도 많았지만은 네. 이때 이제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2013년도 제가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때가 이때인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바닥인지 몰랐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의 이제 밑바닥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이때도 그런 것 같아요. 미분양이 많이 생기는 거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상암 DMC가 입주들 하고 이제 해서 괜찮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완전히 애가게 공급 물량 엄청 늘어나고 또 시기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이게 해소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3년이 걸렸다고 하네요. 미분양 소진. 미분양 소진되는 지역들 1년 만에 최소한 1년 안에 다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회복이 늦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경기 안 좋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입지야. 입지. 바로 입지가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이제 DMC 좀 멀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입지가 좋았던 데들은요 빨리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자료가 네.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의 시사점이네요. 그것도. 자, 그래서 이제 4번의 그 꼭지점, 제일 미분양 정점이던 시기를 지나서 5번, 그래프상의 5번이 언제냐면요. 2014년으로 가는데요. 이때 고덕 레미안 힐스도 여전히 83% 미분양. 근데 이때는 미분양 소진이 여기는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네, 여기 이제 네. 그래도 강동구잖아요. 강동구, 강남 3구에서 이제 사구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네.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입지가 좋은 데들은 그래도 빨리빨리. 그 시기가. 근데 대체로 보면 어쨌든 뭐 여기서 회복을 못한 지금까지 예로 든 것 중에서 회복을 못하거나 안 오른 데는 없는데.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런데 시기가 이제 그렇죠. 문제죠. 미분양 소진 시기를 보면 입지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시사점을 지금. 참고로 네. 그 잠실에 그 중앙아파트들 개발해가지고 지금 다 들어왔잖아요. 네. 잠실도 한 2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미분양이 났었어요. 역전세가 생기고 역전세. 근데 그것도 역전세도 한 1년 만에 회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지 좋은 데들은 다 회복해요. 입지가 답이다. 입지가 깡패다. 그러니까요. 6번 봉우리가 언제냐면요. 6번이 2016년입니다. 2016년이니까 그래도 미분양이 좀 많이 이제 확 그래프상으로도 좀 줄었다가 조금 올라올 때인데 이때 이게 나오는군요. 성수 트리마제. 네. 너무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지역주택조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는 좋은데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을 네. 하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망하고 조합원들도 이놈을 노리고 나가고 네. 두산에서 인수해서 명품 아파트를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분양이죠. 다 일반 분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트리마제. 현재 24에서 25. 그것도 지금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20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 뭐 미분양 물량이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역대 제일 적은 207. 그래도 조금 나와 있는. 네, 이때는 강동구 원룸 미분양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8번이군요. 그리고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2022년으로 가보면 냉각된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작년 얘기잖아요. 작년 예. 연말, 그렇죠? 미분양 물량이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꿈틀 고개를 든 게 확연히 보이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미분양이 많이 서울에 늘어났다고 하죠. 네. 서울은 미분양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강북의 스윗 팰리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좀 분양가가 높아서 고분양 논란이 있다든지, 분양가 높다든지, 아니면은 도시형 생활주택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분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물론, 그것조차도 다 됐었지만, 지금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서울도 미분양이 막 생기더라.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분양가가 너무 높은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세대수가 작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분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그렇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양의 역사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 오늘의 결론 예. 뭘까요? 아파트 가격과 네. 그 미분양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분양이 소진이 되면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나면 하락법이 됐죠. 이건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봐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전체 미분양에서 각 지역의 미분양 지역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국적인 걸 보지 말고 지역적인 걸 봐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교훈은요, 우리가 보셨듯이 미분양이 생겼다고 해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어떻게 된다? 빨리 소진된다. 소진되고 회복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중요한 것은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고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들, 조금 내가 돈을 더 들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들, 그런 곳을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경기와 거래절벽,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잖아요. 지금 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잘 움직여서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타임머신 오늘은 미분양, 특히나 서울의 미분양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끝날 시간이 드디어 됐습니다. 네, 자, 예, 드디어. 자, 가족들과 네. 더불어서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 좀 더 나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따뜻한 봄 기다리면서 또 산책도 즐기시면서 돈 되는 정보, 저희 한정훈의 부동산 DJ 시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부자 되세요. 되세요.